창창조건 혼은 대안입니다. 그 뜻은 평등을 기치로 결의 혼을 되살리고 태양의 힘으로써 대안을 밝힌다라는 말이에요. 창창조건 혼혼 대안, 창창조건 혼혼 대안, 창창조건 혼혼 대안. 자, 선언 8. 천부밀기는 실제 있었다. 제가 지어선보나 하늘의 전령 고지세나 거기에 천부밀기란 말을 실제 많이 사용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 공부를 하면서 한 10년 전부터 책 하나를 정말 집요하게 추적해 왔어요. 설명이 안 되는 게 옥편은 누가 저 글자들을 모아서 저 한 권의 옥편으로 만들었느냐. 우리가 7만자 사람 쓰지도 않는데 그게 어떻게 누가 알고 물어서 그 글자를 모아서 그렇게 글자를 만들었겠냐. 누가 했을 것 같아요 도대체. 저 7만 7천자 정도 되거든요 옥편에. 그 글자를 지금 사용 안 한 글자들이 대다수예요. 근데 그걸 누가 주워다 모아가지고 그 옥편을 만들었냐는 거예요. 한 권의 책으로 만들었냐는 거예요. 누가 했을 것 같습니까? 그리고 우리 한글 사전도 마찬가지예요. 세종대왕이 한글 만들었다고 하고 그러면은 자기네들 그 한글 쓰지도 못하게 계속했고 지금 보니까 우리가 저거 경목요결 같은 거 그 토시 다른 거 있잖아. 토 다른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뭐 둔기 무슨 뭐 막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놨단 말이에요. 땅을 갖다가 쓰는데 땅은 이렇게 땅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땅지자를 쓸 때 땅을 갖다 이렇게 써놨어요. 따 이렇게 써놨어요. 조선에는 이렇게 썼다고 이 글자를. 근데 이 의도가 뭐냐는 얘기예요. 이 의도가 뭐냐고. 결국은 천부의 역사가 드러나는 거 밝혀지는 걸 갖다가 저 사람들이 싫은 거예요. 천부밀기는 실제 있었다. 제가 10년 전부터 이 천부학을 알고 난 다음에 저 책을 찾으러 그렇게 공을 들이고 노력을 했고 이게 도저히 옥편이나 한글 사전이나 보면은 그 많은 단어들이 누군가 주워 모아서 만들었다는 건 애초부터 처음부터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45년 해방을 했고 50년 6.25를 했고 그러니까 전쟁 폐허가 1960년대까지 이어졌단 말이죠. 제가 갖고 있는 국어사전은 1964년도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도대체 누가 그 많은 단어들을 모아서 그 국어사전을 만들었냐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는 딱 한마디 설명할 수 있는 거는 그 전부터 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책이 뭐냐는 걸 찾아다니는 거라고 제가 그렇게 많은 고생을 하고 인터넷 자료란 자료는 다 찾아다니고 했던 거예요. 근데 결정적으로 이제 그 책이 존재했다는 걸 갖다가 제가 입증할 수 있게 된 게 결국은 그 공통적으로 찌라시라는 게 있죠. 찌라시라는 게 돌아다니는데 그 정보들을 이 사람 저 사람 기자들이 떠도는 정보들을 모아갖고 한 곳에서 회의를 해보면은 이 이야기 저 이야기를 다 섞어보면은 그게 맥이 딱 맞는 이야기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맥락의 이야기인데 아구가 딱 맞아 들어간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은 그걸 팩트로 해서 이제 돌리는 게 찌라시라는 건데 우리나라도 그런 게 찌라시가 많이 있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찌라시라는 건데 저희 마찬가지로 그 역사서들을 딱딱딱딱딱 이곳 저곳 나오는 예를 들어서 그 사마천의 사기나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그 환단고기 같은 삼성기 같은 그런 책들 있잖아요. 환단고기는 거기에 삼성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게 진짜가 맞아요. 근데 그거는 역사라고 할 수 없는데 누군가를 통해서 그 책이 그 기록돼서 내려오던 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안경재현이라는 분의 해석은 이제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맞아요. 예. 그래서 제가 저분을 욕되게 하는 게 아니고 근데 결국은 학자들은 진짜라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 천부밀기는 실제 있었다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BC 128년 천부의 폐문과 함께 진화인들은 역사를 도둑질하고 문자를 왜곡하는 것으로 인류를 암흑 속에 빠뜨렸지만 이걸 천삭의 역사라고 한다. 천삭 1년이라고 한다. 저때를. 당대의 권력자나 도울들의 감시를 피해 진실을 기록하는 의로운 역사가들도 있었다. 이게 뭔 이야기인가 하면은 역사라는 거 요 뒤에 가면 한 페이지를 내가 덤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걸 보고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반드시 왜곡하는 사람이 있으면 진실을 전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들이 남긴 비밀 기록이 바로 천부밀기이며 이 책은 조선의 부패한 왕이나 암암리의 왕을 보좌하던 도울들의 눈을 피해 몰래 전해져 내려오다 조선 말기까지 을사늑약 이후 종적을 감추었다. 없어졌어요. 그거는 뭐냐면 외놈들이 갖고 간 거예요. 외놈 항실 어딘가에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천부밀기라는 이름이 아닐 수는 있어요. 분명히 초고대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역사를 쓰인 기록물이 있어요. 그 기록물이 외놈들한테 있다고. 그거 찾아와야 되지 않겠어요? 왕실이 찾아와야 되지 않겠냐니. 내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 책 찾아와야죠. 우리 건데. 훔쳐간 건데. 근데 쟤네들은 안 내놔요. 왜냐면 한글로 돼 있거든. 원본이 한글로 돼 있다고요. 그럼 내놓을 수가 없죠. 근데 뺏어오는 방법이 있어요. 그 우리가 힘을 합치면 돼요. 그 방법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분별 없는 악행으로 문화를 퇴보시킨 도울들이야말로 진정한 인류의 공적이다. 제가 도울을 자꾸 거론한 이유가 세상은 선한 무리가 있고 악한 무리가 있고 중도의 무리가 있어요. 선한 무리들이 또는 중도를 택하는 무리들이 악으로 기우는 건 이유는 뭐냐면 도울이라는 저런 사주하는 놈들이 있는 거예요. 이건 역술가로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늘 보면 좌를 지향한 사람, 우를 지향한 사람이 있고 또 중도를 지향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 중도를 지향한 사람에 따라서 결국은 선거도 판가름이 나는 건데 중도를 지향한 사람들의 선택에 따라서 판가름이 나는 건데 그 중도가 움직이는 것은 도울들의 모략으로 거의 움직이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건 이 세상에 도울을 제거하지 않고는 우리의 미래가 없어요. 그들은 끊임없이 세상에 전쟁을 조장하고 있고 분란을 조정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도울 선생님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그거는 분명히 명심하셔야 돼요. 자, 하나 서비스로 이제 보자고요. 역사를 말하는 사람들이 유형과 특징이라고 해갖고 급하게 이건 하나 만들어 본 거예요. 사람들이 하도 역사와 문자를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역사와 문자를 말하는데 제가 늘 주장하는 것이 유익하지 않으면 그게 어떻게 학문이 될 수 있냐는 얘기죠. 역사를 말하는데 사람들 머릿속만 자꾸 복잡하게 만들어. 자기 사견들을 이입시켜갖고 아무렇게나 말을 해. 자, 유형으로서는 추하게 말하는 자, 추하게 말한다는 거 거짓말하는 사람들, 깨끗하게 말하는 자, 진짜를 말하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희화화하는 자, 역사를 무슨 이제 뭐 드라마처럼 무슨 그 미화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이 부분은 드라마 보고 역사 이야기하는 사람 지적하려고 이 말을 써놓은 거예요. 드라마하고 실제 역사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영화 하나 보고 계급 부문은 역사가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역사학자라는 사람이 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 나는 누군데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영화 하나 보고 계급품을 물어. 그 사람은 우리가 지금 전쟁을 말할 때 있잖아요. 우리 6.25 전쟁이 요 직전에 있었잖아요. 내 태어나기 11년 전에 6.25가 있었는데 우리는 이제 6.25 끝나고 제가 어릴 때 우리 집이 정미소를 했었거든요. 정미소에 방공 방첩을 붙여갖고 놨었어. 그걸 왜 붙여놨나 하면은 낮과 밤이 달라요. 낮에는 군인이 들어오고 밤에는 괴뢰군이 들어와서 살들이 죽이는 거예요. 이러니 이게 낮에는 이게 다 오해받기시고 차라리 죽으려면 죽자 그러고 우리 아버님 그거 이제 붙였대요. 방공방축 그걸 붙였다는 거예요. 전쟁이란 건 말이에요. 그 건국 전쟁을 이야기하면서 그 이제 한강다리 폭파한 걸 갖고 저 사람들이 기록이 있는데 뭔 소리를 하는 거냐고 이제 그 역사를 역사답게 가르친다는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하더라고. 전쟁은 말입니다. 사람들 달콤하게 생각을 해요. 전쟁하기 전에 온갖 모략이 다 생기는 거예요. 온갖 금모술수가 한모하고 우리도 6.25 전쟁의 그 조짐을 알고 6.25 전에 북파됐던 간첩들이 있었잖아요. 영용 형님이 말씀하시는
그 호림 특수부대가 그 부대에 있었다고요. 우리도 들어가서 교란전을 했다고. 그러면은 남의 나라 땅을 쳐들어온 그 북괴의 입장에 봤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았나 하면은 선동을 해서 너희들을 다스리고 있는 이승만 정권이 나쁜 놈이야라는 게 제일 좋은 거였었어. 그러니까 온갖 모략을 다 퍼뜨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기록으로 남겨놓은 사람도 있고. 이래서 이 작단이 된 건데 그걸 갖다가 무슨 이랬고 저랬고 이승만 정권이 천하 바람치한 정권이고 이렇게 말해버리고 우리 역사를 두고. 걔 뭔가 식자라고 하면은 냉철한 안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도 우도 치우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선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역사를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추하게 말하는 사람들은 어떤 유형인가 하면은 최고 권력자 또는 그 권력을 섬기는 자, 기타 거짓말을 하면서 이득이 생기는 자. 요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은 최고 권력자들은 반드시 역사 왜곡을 하게 돼 있습니다. 왜 하게 돼 있냐? 통치 중에 실수란 게 없을 수 없고 그 다음에 권력을 잡는 과정이 이게 예전에는 정상적일 수가 없잖아요. 그 이성계 보면 강화도 위화도 해군을 하면서 결국은 새로운 정권을 잡은 거 아니에요? 그 위화도 해군이란 건 우리는 그것만 알아요. 그게 당한 최영 장군이 있잖아요. 최영 장군의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지 새끼가 나가서 군을 돌려갖고 온 거야. 예, 위화도에서 군을 돌려갖고 온 거야. 그리고 자기 쫄병한테 뒤통수 맞은 거예요. 맞아. 그런데 왜 이 역사가 진짜가 밝혀져야 되냐면은 최영 장군 같은 경우는 그렇게 뒤통수 맞아 죽었어. 그래 얼마나 그 죽음이 억울했으면은 내 무덤에 불이 안 달 거다 그랬다. 생각을 해보세요. 이성계라는 사람이 위화도에 가서 회군을 할 수 있었던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니까. 거기에는 아니 병사가 한두 명 같으면은 술 한잔 사주면 돼. 근데 그 많은 병사들이 어떻게 따라왔겠냐는 얘기예요. 그 안에 도굴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세작들이 이미 들어가서 자리를 다 깨차고 있었던 거라고. 그렇게 권력을 찬탈하고 났더니 학자들은 학자들 다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 해야지. 뭐라도 거짓말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권력 지키려다 보면. 그러니까 조선 총기 오만 작단이 다 일어난 거 조선 초중기에 보면은 아버지가 자식 죽이지 않나 자식이 아버지 죽이지 않나 뭐 별놈의 일이 형제들 다 죽이고 백주 대낮에 철퇴 갖고 뒤통수를 까지질 않나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숨기려고 하는데 그건 결국은 그 조선 왕조실록에 그런 기록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믿겠냐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함흥차사라는 그 이야기 아시잖아요. 함흥차사 함흥만 가면 안 들어오는데 아버지 이성계가 함흥에가 있었는데 언둔에 있었는데 차사들이 찾아가면은 다 못 들어온대. 왜? 이성계가 활로 쏴 죽였어. 근데 역사적으로 죽은 인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이 이야기 뭐냐 하면은 아버지가 권력자니까 정치인이니까 만약에 아버지가 다시 돌아온다는 것은 이방원 입장에서는 치명적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못 오게 하려고 유폐시켜 놓고 아버지 찾아가는 신하들을 다른 사람들 그 이성계 신하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시체는 유기시키는 거지. 그리고 난 다음에 못 찾아가게 아버지가 함흥만 가면 다 죽인대. 그리고 함흥차사라는 말을 퍼뜨린 거예요. 그게 조선 역사라고. 그런데 그런 이야기는 조선 왕조실록에 하나도 없다고요. 신민영 사람이 정사를 쓰니까. 그러니까 그 역사가 그렇게 해서 역사는 본질이 왜곡될 수밖에 없고 정사라고 하는 역사는 그 역사 하나만 보지 말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찌라시 말씀드렸잖아요. 이 역사 야사 이 야사 합쳐서 보면은 그게 공통점으로 딱 맞는 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렇게 우리는 역사 공부를 할 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를 왜곡하는 이유가 권력 취득 과정에서의 폐륜이나 통치 과실을 가리기 위한 목적. 대표적인 경우로 사마천의 사기, 조선 왕조실록. 그 대다수 역사서가 그래요. 근데 여기는 깨끗하게 말하는 자는 진짜 진실을 말하는 자들이 있어요. 근데 진짜를 말하면 도울들한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를 이용한 그 자료를 남기는 거예요. 문자 안에다가
문자를 활용한 애초에 첨부해서 사용하던 문자 방법대로 해서 기록을 몰래 기록을 남긴 거예요. 그 진리를 말라고 하는 사람들은 삼국이나 상생의 이치를 득한 자, 사회의 가치를 중히 여기는 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진실을 남기려고 하죠. 그 대표적인 예로 반표, 반고, 반소, 신사임당, 이의, 토정, 이지함 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허균도 같은 사람들도 이 예에 속하는 거고. 거짓 역사를 섬기는 것은 곧 국권 상실을 의존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 거짓 역사를 섬기는 건요 분명히 국권을 상실하게 돼요. 그 이유는 왜냐하면은 우리가 학교에서 역사를 갖다 거짓말을 가르치잖아요. 그러면은 자부심이라는 게 없어져요. 내 역사가 이상한 걸 배운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니, 이성계가 그 왕이 찬탈한 거 아니에요. 체제 전복을 한 거예요. 그 말은 혁명이지. 그 혁명은 지가 더 나쁜 놈인데 무슨 혁명이야. 그 혁명을 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걸 혁명을 하고 가르치니까, 저렇게 하면 임금이 잘못해도 그렇게 뒤통수 치면 되는구나 해서 이렇게 저렇게 지금 탄핵한다고 다들 저러는 거예요. 벌써 우리 탄핵 이야기 몇 번째 이야기입니까, 지금? 노무현 대통령 때 이야기, 박근혜 대통령 때 이야기, 지금 여기 또 윤석열 대통령 때 이야기. 이게 역사 잘못 가르쳐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누군가의 아버지잖아요. 아버지가 잘못하고 있는데 아버지 그만둬. 이거 됩니까? 선생이 잘못하고 있는데 선생 너 그만둬. 학생이 그런다고 하면은 어떻겠습니까? 임금이 잘못할 수 있죠. 임금이 잘못할 수 있는데 보다 잘하게 국민들이 뜻을 모아줘서 독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렇게 손가락질을 할 게 아니라. 그래서 군사부 일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학교에서 제대로 가르쳤으면은 저러질 않는다고요. 그냥 역사가 국권 상실로 이어진다고요. 우리 지금 좌우가 한 번 더 이제 극명한 충돌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저 바닥으로 떨어져요. 지금 12 경제권 대국으로 들어갔는데 좌우 충돌을 한 번 더 해서 6.25 같은 사건이 다시 한번 터지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회복이 잘 안 돼요, 그때는 이제. 여기 대표적 역사서로는 이제 깨끗하게 말하자면 대표 역사서로는 한서, 아까 말한 천부밀기를 저걸 말하고 싶었어요. 저 역사서를 찾아오고 싶어요. 그 다음에 삼국사기, 삼국유사, 경록요길 같은 게 있는데 삼국사기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그때의 역사서가 아니에요. 삼국사기는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데 삼국사기는 신라 때부터 내려오던 역사서예요. 그래 고려 말기 때 성게 삼국사기예요. 고려 때 썼다고 저게 김부식이. 근데 신라 중심으로 썼대. 당연하지.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고 1000년이 지났는데 신라 역사서가 많이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라 위주로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고려 때 쓴 거라고.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망한 지 1000년이 지난 뒤에 쓴 역사서라고. 근데 김부식은 사명감이 있었던 거예요. 뭔가 후대에 전해야 된다. 그때도 도울의 압박이 말도 못해 심했던 거예요. 우리 역사서가 왜 그렇게 단군 신화 같은 이런 게 이렇게 됐냐면은 그 왜곡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라도 안 쓰면은 다 소멸돼 버리니까. 그렇게라도 기록을 남겨놓으니까 우리가 단군을 찾고 한인을 찾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들의 노력 때문에 우리가 이 역사서를 지금 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희화하는 자는 아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영화 보고 또 드라마 보고 마치 자기가 그 역사를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거로는 이제 연암 박지원 같은 얘가 연암 박지원을 왜 써놨냐면은 저 박지원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연암 박지원을 지금 왜 써놨냐면은 저번에 열하일기를 보면은 이제 그 양반전도 거기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허생전도 거기 나오고 연암 박지원의 열하일기의 그 내용들이 나와요. 근데 소설화 했지만은 그게 그때 시대상을 기록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시대상을 소설화해서 기록을 했던 거예요. 운파 선생님 계시는데 운파 선생님은 이 시대상을 그림으로 남기려고 하시는 분이잖아요. 시인들은 시로 남기고 화가는 그림으로 남기고 소설가는 소설로 남기고 그 시대상을 다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볼 때 일면만 보고 그게 진실인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역사 공부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열하일기를 한 번쯤은 언제 이야기할 때가 있을 거예요. 저 열하일기는 그 선택된 한자가 너무너무 어려운 글자들이 많아요. 그게 왜 그랬나 하면은, 연한 박지원이 왜 그랬나 하면은, 혹시라도 도울들의 검열에 걸릴까봐 잘 알지 못하는 글자들을 갖고 왔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도울들도 쪽팔리니까 이게 뭔지 아냐, 저게 뭔지 아냐 물어보기 어려우니까 그냥 대충 넘어갔던 거지. 그래 열하일기가 살아남았던 거예요. 그 역사 왜곡하는 주체는 보면은 실제 해당 역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인접국들이 역사 왜곡을 하게 돼요. 역사는 그 특히 진화나 외인들이 왜 이상하잖아요. 왜 우리가 왜곡할 때 이 외자를 썼거든. 여기 글자도 아니지만은 왜곡할 때 왜하고 우리 한글의 의미 같잖아요. 왜? 그 왜곡 역사 창세 역사에서 왜곡하던 그 실제 놈들이 이 지금 현재 저 섬나라에 있는 저 외놈들의 직계선조였던 거예요. 그게 누구냐 하면은 이제 곱추하고 난장이가 나와요. 아, 곱추가 아니라 난장이하고 김어거리 여인이 나오는데 김어거리 여인이 엄청 이뻐요. 그 두 여인이 나오는데 닌자였는가 봐. 그 이제 그 오나라의 황실 수비대를 한테 맡겼는데 나라가 망가져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내내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그걸 이제 최초로 왜곡이라고 전제께서 표현을 해놨어요. 근데 그 피를 물려받은 족속이 제 족속들이고. 그 저는 쟤네들이 전쟁하자고 저도 지금 64살 됐지만 총칼도 없이 나갈 거예요. 쟤네들은 한바탕 붙어야 되죠. 일제 역사 왜곡이나 진화의 동북공정인데 이제 다 끝났는데 있잖아요.